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탐구 목동에서 통합과학, 그리고 연합반, 그리고 심화반, 문풀반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사실 거의 다 담당하고 있죠. 네, 통합과학 위주로 수업하고 있는 최진학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과학교육학을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 전교사 자격증도 있고, 교원 자격증이죠. 그 다음에 미래탐구 목동 출강하고요. 제가 원래는 수능 지구과학을 위주로 많이 해서 하고요. 지구과학 검색하시면, 제 이름이랑 지구과학 검색하시면 인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바뀌는 교육과정에서 이제 통합과학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능형 문항까지도 잘 대비해 드릴 수 있다는 거 좀 어필해 봤고요.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유튜브나 이런 것도 보시면 제가 수업 어떻게 하는지 보실 수 있는데, 사실 날이 갈수록 친구들이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옛날처럼 막 수업만 하는 거 좋아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젊게 하다 보니까 저도 유튜브 쇼츠도 만들고 하는데, 실제로 QR 같은 거 보시면 유튜브에다 제 이름이랑 통합과학 치시면 나와요. 예, 또는 여기 QR 연결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장원영이 들어간 게 있었는데 조회수를 2만을, 지금 현 시점 기준은 2만을 돌파했는데 역시 장원영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고요. 제 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걸 것 같아요. 결국 네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니? 이걸 물어보시러 온 거고 들으시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브로셔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 수강 후기 제가 넣어놨어요. 저희 연합반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목동권, 그리고 목동 주변권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 친구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어떤 학교는 잘 보고 어떤 학교는 못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잘 보고 성적 향상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사례고요. 제가 시간이 사실 조금 배정을 조금 받아서 이런 부분은 브로셔 참고하시면 좋겠고, 딱 하나만 자랑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기말고사 기간이거든요. 오늘 따끈따끈하게 왔습니다. 어제 본 친구도 100점 맞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연락을 안 온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제 수업의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원래 잘하는 애가 와서 잘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그걸 떨어뜨리면 진짜 흔히 말해서 강의하면 안 되는 거고, 원래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아쉬운 친구들이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라고 하는 건데, 작년 요맘때쯤 이 설명회 듣고 어머님이 수업 신청 주셔서 12월 때 듣기 시작했는데 정말 못했어요. 정말 못했고, 진짜 제가 솔직하게 뭐 잘된 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3달, 4달 미리 준비하고 시험 봤는데도 중간고사 때 50점 정도 맞았어요. 학교 평균이 65 정도 됐으니까 평균 이하였던 친구죠. 근데 기말고사 때 70점, 69.3 올랐고요. 그 다음에 86.2. 그 다음 이번 기말고사 때 지난주 금요일 봤는데 95.4. 심지어는 자기가 정정 5, 6까지 이거 빠답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이 친구 자체도 엄청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걸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제 능력만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노력했을 때 근데 올라갈 수 있게 기틀 기반 마련해 준다는 거 조금 자랑해 봤습니다.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는데 올해 저의 최대 아웃풋이다 라고 조교 친구들하고 말하고요. 조교 친구들도 정말 많이 이 친구 도와줬어요. 또 이 친구가 와서 클리닉 정말 참여 잘했습니다. 친구들이 중학교 때 과학 많이 안 했던 친구들일수록 꼭 클리닉 보내십시오. 저희 조교들이 한 명 한 명 오래 봐주고요. 과외 따로 시키시는 거 필요 없이 저희 오면 저희 조교들이 다 봐주고, 저희 조교들은 검증됐고 내용도 제가 검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소개해봤고요. 제가 첫 번째 순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처음 설명에 이제 다니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까지 조금 빠르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통합과학은 어떤 과목일까? 라고 했을 때 물화생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어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통합과학일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이 중에 정답을 고르셨다면 탈락입니다. 통합과학은요,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자, 목동에 여러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를 갈지 아직 확정되진 않았잖아요. 물론 일지망에 대부분 가는데 어떤 학교는요, 한 분이 1단원부터 쭉 가르치십니다. 어떤 학교는요, 두 분이 1, 3단원, 3, 4단원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 최악이 4분이 분할합니다. 특히 목동권은 4분이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수가 좀 있는 학교들일수록 선생님 수가 되고요. 선생님 수가 많을수록 분할하게 됩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왜?
교과서, 교육과정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배우라고 해놓은 건데 학교에서 편의상 잘라먹고 1, 2, 3, 4단을 동시에 나갑니다. 그러면 처음 이 수업을 수강하는 친구, 준비 안 한 친구는 어떨까요? 쉽지 않죠. 거의 멸망합니다. 나는 앞에 내용을 모르는데 이미 선생님은 앞에 내용을 안다는 전제를 깔고 수업합니다. 그러면 적응하기 쉽지 않겠죠. 그럼 수업을 안 듣게 되고 내신은 수업을 안 듣는 순간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리 꼭 들어두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보다 이런 정보들을 처음 하는 경우는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시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한 분이 가르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동권은. 특히 요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B 아니면 C 케이스이고요. C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대비하고 있고요. 참고로 그런 면에서 연합반이 매우 유리합니다. 연합반은 한 시즌마다 모든 파트를 다 수업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파트에서 시작하더라도 보강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이고 PPT에도 안 띄워져 있을 거고 제가 말로만 설명할 건데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 프린트물 드린 거에 있을 건데 제가 개별적으로 드린 거 보시면 되겠는데 참고하세요. 참고하시면 되는데 뭘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뭘 공부해야 될까요? 열심히 교과서 위주로? 아닙니다. 출제될 걸 공부해야죠. 그럼 뭘 봐야 돼요? 출제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일반 친구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웬만한 학원들도 잘 모릅니다. 넌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까 맨 처음 교원 자격증도 있고 원래 사대 출신이고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걸 공부하다가 강의로 학원 강의 쪽으로 온 사람이다 보니까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여러 출제진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많이들 오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 너무 많이 받고 중간고사 때 왜 안 해줘요? 라고 듣는데 저는 그거 신경도 안 쓰고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1번 문항. 왜? 그렇게 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작년과 동일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작년 거 봐서 뭐 하나요? 선생님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난이도만 보면 되는 건데 난이도라는 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안 본다가 아니라 그것만 보는 건 문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어디서 출제되느냐?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그림 그려서 만들 수가 없어요. 비용도 있고 시간도 문제가 있고 학교 쌤들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디서 따와요? 그런 데서 따와요. 그러면 이것들을 모두 연구하고 아이들이 봐야 된다는 뜻인데 불가능하죠. 그래서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가장 클 겁니다. 2번이. 그리고 저는 이제 미리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조금 설명 생략하고요. 5번만 볼 겁니다. 이게 뭐냐. 5번, 6번만 볼 건데 그럼 이 학교는 내신이 어려운 학교니까 무조건 어렵게 나오고 이 학교는 내신이 쉬우니까 쉬워요? 아닙니다. 그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거 판단 못합니다. 시험 쳐봐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프린트 주는 거, 수업 때 뭐 했는지만 들어도 이 쌤 이런 스타일이겠구나 감이 옵니다. 그럼 그에 맞춰서 준비합니다. 무조건 고난도 많이 푸는 게 내신을 잘 보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인트 삼아서 대비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과학만 영향을 주는 포인트들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해당하는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내신을 막 멀리 유명한 곳 보내는 게 아니라 되도록 학교 근처, 그 중에서 실력이 있고 검증된 곳 보내는 이유가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착각하시는 거. 최악이 제가 이제 과학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A가 잘하는 학생일까요? B가 잘하는 학생일까요? 학생 A는요, 수학 1등급에 정보 5등급, 한국사 5등급입니다. 학생 B는 수학 5등급에 정보 1등급, 한국사 1등급 맞았습니다. A가 잘할까요? B가 잘할까요? 실력은? 당연히 A가 잘하죠. 수학 1등급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어느 학교나 수학 1등급은 잘하는 친구예요. 성적은요, B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국영수 잘하면 됐지? 이런 이상한 마인드가 있는데 아닙니다. 골고루 잘해야 됩니다. 내신은 한 과목만 가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점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 중요합니다. 수학을 설령 2등급 맞다 하더라도 나머지 모든 과목 1등급 맞는 게 평균 등급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고교 과목별로 보는데 이수 학점 보면 국영수가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한국사나 통합사의 과학도 무시할 수 없고 심지어 체육 예술은 정말 커요, 생각보다. 물론 저기는 변별이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중에 현재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라고 하면 저는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왜? 국영수는요, 이거 인터넷 가시면, 그리고 학교 입학하시면 다 줍니다, 학교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안 드린 거는 너무 오픈되어 있는 정보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고1 과학 내신 대비 중요성 설명드릴 건데, 등급 확보가 가장 유리하고 중요한 과목이 누구야? 라고 하면 과학입니다. 선생님, 왜 과학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국영수는요, 특히 수학으로 예를 들게요. 지금 9등급인 친구가, 현행 5등급자니까 5등급인 친구가 3개월 열심히 한다고 1등급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3등급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기술과정이나 이런 과목들, 뭐 정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누가 지금부터 준비하나요? 그리고 준비한 효과를 볼 수는 있을까요? 아니요. 일주일 전에 누가 많이 외우고 암기하냐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역전할 수 있는 과목에 미리 투자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과학입니다. 왜? 주요 과목은 이지만 주요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과학이 뭐 기술 과정이나 이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일주일 만에 역전할 수 있는 과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하면 효과는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막 과학 미친 듯이 준비한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국영수 위주고 과학 살짝 했더라도 그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 요 시기부터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격차가 있지만 격차가 작은 과목을 많이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부담이 덜어지면 국영수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시험 기간 되면 투자 시간이 달라지겠죠. 그다음 겨울방학에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습관 형성이랑 성적 상승인데 그냥 우리 아이가 하겠지 믿어주시면 안 됩니다. 알아서 하는 친구도 있는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감을 몰라요. 특히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공부량과 격차가 어마무시한데 이걸 감을 못 잡아요. 이 정도 해야 되는구나. 그럼 학원 가면 이번 주에 해당하는 과제를 줍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부터 100문제, 200문제 던지진 않습니다. 50문제, 60문제 늘려갑니다. 근데 어느샌가 보면 이걸 따라가다 보면 200개 돼 있고 나 주간에 이 정도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 맞춰서도 또 해줍니다. 처음 하는 친구랑 나중에 하는 친구랑 다르겠죠. 그걸 개별적으로 조금씩 주고 저희가 그래서 조교도 반당 2명씩 쓰고 있고요. 제가 거짓말 치고 우리 학원에서도 그렇고 웬만한 데 가서도 조교 1명당 담당 인원수가 가장 적을 겁니다. 1명당 한 3, 4명, 5명 정도만 케어하고 있어요. 왜요? 넘어가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상담하고 피드백 주는 건 맞는데 개별적인 사항, 숙제검사 사항, 질답 이런 것들은 담당하는 조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케어, 못하는 친구들도 케어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요 시즌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커리큘럼 할 때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왜 미리 선행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과학 좀 나중에 되지 않아? 그리고 특히 고2 과목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비추합니다. 3년의 성적을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험이 뭘까요? 3년 동안의 시험 중에 바로 처음입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왜요? 시작할 때 성적이 내 스타트 라인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해보시면 알겠지만 1등으로 시작한 친구랑 300등으로 시작하는 친구랑 의지가 같을까요? 다르죠. 내가 아무리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더라도 준비를 안 해와서 200등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기를 200등으로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친구가 아닌데 또 반대로 진짜 안 했는데 정말 중간고사만 엄청나게 한 친구가 있어요. 3개월 동안 중간고사만 준비했어요. 사실 워낙 못하니까 그렇게 제가 맡겼고 그래서 50등 전후를 맞았어요. 근데 지가 50등인 줄 알아요. 근데 웃기는 게 저희 유명한 말 있죠. 자리에 앉혀놓으면 사람이 그 자리에 역할을 한다고. 네, 그래져요. 그래서 저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매우 과투자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잘하기 시작하면 잘해져요. 근데 2학년 과목 준비해놓고요. 막 준비해놓고 1학년 때 성적 날리면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애 의지는 더 사라지고요. 그래서 과투자하세요, 겨울방학엔. 그 다음에 애가 잘해진 다음에 여름방학 이럴 때 가서 2학년도 준비하시고 여유 생기시면 그런 거 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추천이고요. 제 수업
커리큘럼 및 앞으로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라고 하시면 예비 고1 때는요. 통합과학 범위를 빠르게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는 원투 범위라고 되어 있지만 원 범위만 주로 나갈 겁니다. 투에서는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건데 원만 계속 할 겁니다. 빠르게 4, 5주 동안 개념 끝내고요. 문풀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4월에 시험 봐야 되는데 2월에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고등학교 안 정해졌는데 선생님 따라가도 돼요?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그래서 연합반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 학생이 오더라도 다 받고요. 다 각자 맞춰서 자료, 단원 다르게 나갑니다. 그래서 3월, 4월까지 쭉 길게 보고 플랜 짜실 때 제 수업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만약에 겨울에 누굴 듣다가 갑자기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전문반을 가. 그럼 선생님이 바뀌면서 아이들이 혼동도 오고 플랜에서 좀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케어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 예비 고1 때 전 범위 끝내고요. 그 다음 학교 배정 된 다음에는 그 학교에 좀 맞춰서 좀 수정은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어려운 학교 또는 좀 수준이 낮은 학교. 그럼 쉬운 문제 실수 안 하는 버전 한다던가 그렇게 좀 바꿔가는 거 있고요. 그 다음 학기 중에는요. 어쨌든 내신 시험은 벼락치기가 매우 중요해요. 벼락을 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루에 공부 시간에다가 이런 것들을 확 늘려주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자기가 2학년 선택 과목 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12월 말에 해야 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미리 다 해버립니다. 1학기 성적만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오면 그냥 쉬운 과목 하라고 하겠죠. 그리고 아이도 선택지를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대비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커리큘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친구들은 요거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최상위를 노린다, 내신 대비반. 그 다음 처음 한다, 내신 대비반. 지금부터 제가 내신 대비반이라고 해놓은 게 중간고사 준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 1월부터 시작해서 4월 말에 시험 보는 거 대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3월에 시작해야겠지는 정말 늦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대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면 수행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교우관계 형성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 생활할 때 친구들이랑 관계 형성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3월에 그거 정말 많이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신경 쓰고요. 여러 번 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 번 한 친구들, 제 수업을 사실 여름부터 들었던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그 친구들이 거의 베이스 되고 그 친구들을 위한 반이기도 한데 요 문풀제 풀이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안 들었는데 들을 수 없나요? 저희 아이가 물원, 물투, 화원, 선행 많이 했는데 입반 가능합니다. 단 테스트는 필요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원 과목 다 수강하고 저희 아이 잘해요. 통합과학. 근데 통합과학은 열어보면 점수가 바닥이에요. 다른 과목이에요.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테스트 보시고 하고요. 오늘 혹시 그래도 먼저 한 번씩 수강했던 친구들은 요 입반 테스트 신청하고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들었냐를 판단하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요거는 아까 성적 상상 사례인데 제가 요거는 아까 중복되니까 조금 빠르게 넘기고요. 1회 매주 모의고사 볼 거고요. 개별 필기의 클리닉 하고요. 그 다음 매주 어머니 아버님들께 문자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아이가 숙제를 했네 안 했네, 몇 점 맞았네, 상승하고 있네. 참고로 겨울방학에 제발 성적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점수 이게 제가 나중에도 문자 드리는데 과제 수행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클리닉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꽉꽉 채우지 마세요. 대부분의 학원에서 클리닉 제공하는데 수업 전후에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주말에 세 타임 꽉 채워 넣으면 못 갑니다. 특히 못하는 친구들일수록 절대 주말에 하루에 3과목 몰아넣지 마세요. 네, 좀 분할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있고요. 네, 중복되는 거라서 이렇게 좀 하고요. 제가 조금 배정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서 요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많은 학원들이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통과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왕지사 검증이 된 곳,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어느 학교를 갈지 모르지만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케어해 줄 수 있는 강사 고르시는 게 유리하겠죠. 예, 저는 올해 계속 연합반 진행했고 올해는 반이 더 늘었어요. 작년에는 일요일만 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한다는 건 조금 그만큼 더 수요가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전문반 선택하시겠지만 혹시나 애매한 상황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개별 케어를 많이 받고 못한다라고 하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통합과학
설명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